오늘은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 소설 중의 하나인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결말 부분, 영수가 노사회의를 본 후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단편소설이죠. 그러니까는 연작 소설 안에 있는 단편소설이다 보니까 뭐 길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특징적으로 앞에서 쭉 봤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결말은 정말 짧습니다. 진짜 단편소설의 결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작소설이죠. 아주 유명한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난쟁이라고도 하고 난장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난장인데 이제는 요게 맞춤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난쟁이로 바뀌었죠.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소설입니다. 큰아들 영수를 서술자로 삼아 아버지가 죽은 뒤 가족이 이주한 은강시를 배경으로, 여기는 이제 요게 배경이에요. 행복동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강공업단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은강공업단지에서 살았고, 은강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은강공업단지의 공장을 움직이는 경영인들은 시가지와 주거지대에 살았다. 그러니까는 일단 뭐야, 공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는 공간, 그 다음에 시가지와 주거지대는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 내지는 부자계층이 사는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의 대비가 또 일어나요. 또한 주요 소재로 제시된 오핀은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집약되는 1970년대의 열악한 노동 현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쉼표 수탈과 지배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꿈꾼 세상에서는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부의 축적이야. 부의 축적은 부의 축적인데 어떤 부? 지나친 부는 사랑을 잃어버린 행위이다. 이때 지나친 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오버페이스하는 그러한 사랑이겠죠. 축적이겠죠. 사랑이 된다. 그건 결국 뭐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사랑을 없애고 자신의 이기적인 부축적만을 누린 거다라고 보면 돼. 말이 좀 꼬이나? 어쨌거나 간에 결국 요 대목은 지나친 부에 대한 또는 부의 축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지배,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사람이 햇빛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일종의 제재? 벌? 뭐 이런 걸 보면 돼요. 바람도 막아버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누구에게?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 즉 지나친 부의 축적을 가진 사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 부를 축적하기만 하는 사람에 대한 제약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하고, 그 세상 어떤 세상? 아버지가 꿈꾼 세상, 그죠? 아버지가 그린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비도 사랑으로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와 제비꽃 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아버지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무엇을? 그렇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게 영수의 이상사회와 아버지의 이상사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아니, 못마땅했었다. 예전에는. 그러나 그날 밤, 언제 노사 간의 협의 회의가 있던 그날 밤, 나는 그 노사 간의 협상을 보며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옳았다. 한마디로 이성만 가지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성만 가지고는 행복한 유토피아적 세상은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사랑이 아닌 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인식한 겁니다.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외란 있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은강에서는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신도 어때요? 그렇죠.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어떤 점에서 이놈의 현실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공평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결말.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영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설은 이렇게 끝났고요. 하나 잠깐 체크해 볼까요?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뭐야?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예요. 자, 영수는 자신의 현실과 노력이 아무런 보답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세계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노력을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욕망을 가지고 변혁을 시켜 사람들을 변혁을 시켜서 힘을 만드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나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기쁨, 평화, 공평, 행복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갈수록 봉쇄되어 간다는 판단을 내리자 결국은 살인이라는 폭력의 길로 나섰습니다. 왜? 그것은 이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우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영원히 낙원 밖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에 내동증이 쳐둘 것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날 밤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모두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었다. 은강에서는 뭐야?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뭐했어? 신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타락했을 때 한 개인이 노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수는 이 세계의 타락과 화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예외란 있을 수 없다라고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 영수가 자신이 처한 현실, 자신이 처한 사회와 뭐 하는 거야? 대결과 싸움과 대결. 그 대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제목은 당시 주인공 내지는 작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면서도 또 하나 신이라고 대표되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뒤집어 엎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세희의 소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결말 부분 영수가 노사회의를 본 후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